안녕하십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계신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을 대비해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행할지 그 실질적인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 이제 공감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막연한 고민을 멈추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차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7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 규모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경영자의 리더십은 방침과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업장의 숨은 위험 요인을 목록화하고 넷째,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로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을 세우고 여섯째, 협력업체와 도급 용역 시에도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방침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있는지, 목표는 구체적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단순히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절차와 권한을 규정해 명시하고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약 30%가 경영자 리더십 미흡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영자의 의지가 예산과 인력으로 뒷받침될 때만 실효성이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경영 방침과 안전관리 규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까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하는 TBM, 즉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만 꾸준히 운영해도 현장의 정보 공유와 소통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전한 현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목록화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계나 기구, 유해 위험 물질을 관리 대장으로 정리하고 밀폐 공간이나 화기 작업처럼 위험한 장소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목록이 책상 위 서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회 점검을 직접 나가보고 근로자와 인터뷰하며 실제 작업 방법 속에서 위험을 찾아야 합니다. 재해나 아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입니다. 파악된 위험은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끝내지 말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정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때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허 가제나 LOTO, 즉 에너지 차단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선 대책을 세울 때는 제거를 최우선으로 그 다음 대체, 공학적 대체, 관리적 대체, 마지막으로 개인보호 순서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상조치계획 수립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화재, 가스 누출, 붕괴 등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세우십시오. 비상시 근로자가 스스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화재를 예로 들면 발견과 경보, 30초 내 초기 진화, 대피, 119 신고, 그리고 사후 보고까지의 과정을 몸소 익혀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우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챙기는 것이 원청의 역할입니다. 수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적절한 작업 기간을 미리 보장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위험 요인 정보와 비상대응 절차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수급 업체 간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여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평가 및 개선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한번 구축하면 끝나는 직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고 도는 순환 구조입니다.
목표 대비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내부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차체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반드시 다음의 활동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평가와 개선 과정이 다시 첫 번째 단계인 경영자 리더십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실전 로드맵으로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가지 핵심 요소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스텝 3과 4를 관통하는 위험성 평가 4단계에 집중하십시오. 1단계로 규정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한 뒤 2단계에서 현장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3단계에서 위험 수준을 판단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 개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신규 설립이나 공정 변경 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다시 해야 하는 순환 활동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막막하시다면 정부의 무료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은 통상 5회차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진단과 실행, 정착의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이후 안전일터 조성 지원금이나 산재 예방시설 용자 신청 시 가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각 스텝별로 우리 사업장에서 갖춰진 항목이 무엇인지 직접 표시해 보는 겁니다.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계로 돌아가서 어떻게 실행할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건에 맞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의지를 보이고 근로자가 참여하며 위험을 찾아내 개선하는 이 순환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면 정부의 무료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직원과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7단계를 꼭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경영자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금방 무너집니다. 둘째,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서류와 실제 현장 활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활동은 큰 비용 없이 시작 가능하며 설비 개선은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